되겠습니까? 자, 뭐 그런 정도요. 자, 그러하면 물체를 빗면 위에 올린 케이스를 한번 봐요. 자, 이 물체한테 마찰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뭐뭐 보일까요? 우선 지구 표면에 있으니까 얘들은 지구 중력을 받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빗면에 맞닿아 있으니까 뭐가 작용합니까? 수직 항력이 작용하죠. 그러면은 두 물체가 분리된 게 이쪽이니까 물체는 위쪽으로 수직 항력, 빗면은 이쪽으로 수직 항력인데 우리는 물체 관심이니까 이 밑은 뺍니다. 그 다음 마찰력은요. 정지하고 있으면 외력이죠. 외력이라는 게 외력의 합입니다. 알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체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마찰력이 없었다면 갈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마찰력이 없으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위쪽. 그럼 이게 작을 때는 적당한 마찰력이 생겨요.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평형이에요. 평형 어떻게 하랬죠? 세 개면은 화살표 이어서 가도 되고 여기서 보니까 가로 세로가 요 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 두 개로 만들어서 mg를 분해해서 쓰는 게 낫겠죠. 얘도 눌러주는 것 때문에 생기고 얘도 가자라고 당겼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둘 다 피동적인 거죠.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mg 요걸 요렇게 나눠 생각하는 게 낫겠죠. 분해라고 했습니다. 분해할 때는 수직으로 해요. 여기 세타 합쳐서 90도. 그럼 여기 세타. 그럼 이거는 mg의 코사인, 여기는 mg의 사인 해서 가로, 세로, 빗면 방향, 수직 방향으로 처리를 하면 이쪽은 누구? mg 사인하고 누구하고? 네, 정지 마찰력하고 서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g 코사인하고 수직 항력하고 서로 쌍쌍해서 사라집니다. 이게 평형.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았다.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이라고 하면 μn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μ는 최대값을 얘기하고 그냥 최대인지 아닌지 말 안 나오면 mg 사인이 그냥 마찰력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이 빗면을 기울이면 계속 뭐가 달라져요? 수직 항력도 정지 마찰력의 크기도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다가 각도를 점점 키우면 점점 커지죠. 그럼 정지 마찰력이 점점 커지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에 딱 도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는 뚝 하고 미끄러집니다. 견디는 마지막 지점도 되고 뚝 하고 미끄러지는 마지막 지점이 되니까 그게 뚝 하고 미끄러지는 그 출발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다가 나중에 뚝 하고 미끄러진다 하면 이게 같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mg 사인하고 그죠? 정지 마찰력은 그냥 무조건 같다가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죠. 얼마예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우리가 정확한 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직 항력, 여기 있네요. μ n 달리하면 μ에 mg 코사인. 그럼 요거하고 딱 같아지는 순간이 딱 미끄러지는 그 마지노선이 되겠죠. 양쪽에 뭐가 있어요? mg. 그럼 이 꼴이니까 넘겨서 μ는 이라고 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또 고대 수학인데 다 알아요. 뭔데요? 네, 탄젠 세타. 그래서 일반 물리 실험에서 많이 합니다. 빗면을 점점점 올리다가 딱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 세타를 구해서 이 각을 찾으면 거기에 뭘 구해요? 네, 정지 마찰 개수. 최대 정지 마찰력을 말하는 그 정지 마찰 개수하고 똑같아집니다. 아주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이 각을 이런 붙여야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물리하는 사람들 상상력 아주 빈곤해요. 마찰력의 아주 중요한 그 특징에 해당하는 각이다. 줄여서 마찰각. 그래서 요거는 마찰각의 의미다라는 것까지는 가져야 어느 정도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이드로 빠지는 게 뭐예요? 중력을 그냥 안 쓰고 중력의 사인, 중력의 코사인으로 분해한다. 하나의 힘을 다른 두 힘으로 분해할 때는 수직으로 간다라는 요 방법까지 아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게 이 마찰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19번 한번 가볼까요? 자, 예제 19번으로 가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미끄러지면서 되었다, 마찰 개수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럼 마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특징적인 건데요. 수평면에서
자동차가 속도 V0로 달립니다. 브레이크를 빡 걸면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네,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뭐가? 운동 마찰력이. 그죠? 그럼 운동 마찰의 크기는요? 이건 무조건 기계적이죠? 뮤 프라임 n인데 여기서 n은 뭔데요? 운동은 오른쪽으로 가지 아래 위로는 안 합니다. 밑으로는 뭐가 작용해요? 밑으로는 중력. m이 없는데 m 쓰면 되겠죠? 그러면 위로는 이게 수직 항력이고 얘들이 서로 같으니까 뮤에 mg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뒤쪽으로 작용을 하더라 라고 하니까 동그라미 뿅 치니까 m 수직 항력은 mg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뭐밖에 없어요? 외력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뮤 프라임 mg. 그럼 이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꼴 ma가 되죠. 뿅뿅 사라지니까 얘들의 운동은 이쪽으로 V0, 이 뒤쪽으로 마이너스 크기는 뮤 프라임 g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무슨 가속도요? 등 가속도. 그럼 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겠죠. 정지하였다. 그럼 이런 운동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나아요? VT 그래프. 그럼 제일 처음에 V0로 뿅. 그 다음에 가속도니까 올라가요, 내려가요, 옆으로 가요. 그죠? 내려가겠죠? 뚫고 내려가나요? 아니요. 마찰력은 뚫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정지하면 그 다음부터 딱 붙어가지고 안 움직여요. 반대로 안 갑니다. 그죠? 끝. 근데 이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면서 뮤 프라임 g죠. 그럼 명확하죠. 몇 초 만에? V0 안에 뮤 프라임 g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그럼 그때 이동 거리. 제동거리죠. 브레이크 빡 밟고 이동하는 거리. 얼마요? 2분의 1에 V0의 뮤 프라임 g의 V0. 따로따로 하는 게 낫겠죠. 눈에 볼 수 있게.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최종 거리를 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의 질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에만 관계 있어요? 자동차와 지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마찰 계수지요. 그래서 바퀴가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것들은 뮤값이 작을 테니까 뮤값이 작으니까 제동거리 길어지겠죠. 그럼 바퀴가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으면 뮤값이 커지겠죠. 그죠? 조금만 힘에 대해서도 마찰력 많이 만드니까 뮤값이 커지면 제동거리가 짧아집니다. 스노우 타이어. 그죠? 아니면 경주용 타이어 다르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질량과 상관없이 수평으로 달릴 때 마찰력의 작용은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는 거 보면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최고 속도가 달라요? 아니잖아요. 티코는 80km, 그랜저는 250km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부 다 모든 자들은 최대 얼마 이상 내지 마라. 그럼 위험하다. 이해됩니까? 제동거리가 비슷해요. 그러면 만약 속도를 2배 만들면 제동거리가 몇 배 될까요? 속도를 2배 한다 하더라도 뭐가 안 달라져요? 작용하는 마찰력이 그대로고 가속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초속도만 달라지고 가속도는 그대로니까 VT 그래프가 어떻게 바뀝니까? V가 2배가 되면서 기울기는 똑같이 가겠죠.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이동한 거리는 몇 배가 돼요? 4배가 되겠죠. 그죠? 에너지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니까 이동 거리는 4배가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동 거리는 VT 그래프만 봐도 알죠? 그래서 4배가 된다. 그래서 빗길의 속력을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고요. 20번 가보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뭐라 돼 있는데, 정지마찰 계수가 얼마고, 운동마찰 계수가 얼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수평면에다가 물체 갖다 놨어요. 물체의 질량 M이라고 합시다. M이 10이라고 준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얘들의 중력은요, mg. 얼마예요? 10이라고 쳤으니까 100N이죠. 그죠? 그럼 요까지만 딱 정해지면 이 중력이 뜻하는 바는 얘들의 수직항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찰력에서 항상 1 띄웁니다. 이걸 띄우고 요 영역이 정지마찰력, 최대 정지마찰력, 운동마찰력인데 요게 요 조건만 가지고 가능성이죠.
얼마까지 가능하냐? 얼마? 정지 마찰 개수라고 해놓고 그거는 무슨 값을 얘기한다고요?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얼마? 0.2 곱하기 100. 그럼 여기는 0.1만 곱하니까 여기는 10. 그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 20과 운동 마찰력 10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1. 최대 정지 마찰력 구했죠. 2. 운동 마찰력 구합니다. 3.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철을 15로 당기면 근데 이 말을 그냥 0에서 15로 당겼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15예요. 그러면 외력이 15로 딱 주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답은 이렇게 나갑니다. if 물체가 정지한 상태로 15까지 쭉 당겼다면 뭐예요? 요렇게 가고 있으니까 요게 딱 도달하면서 정지 마찰력 15가 작용해서 물체는 계속 정지합니다. 근데 원래 운동하고 있는 놈을 15로 당겼다면 어떻게 해요? 운동 마찰력 10이 작용해서 가속도가 5가 됩니다. 다르죠. 마찰력은 항상 운동 상태를 따져야 돼요. 3번 조건에는 정지하고 있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위에 것만 있죠. 그래서 if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4번 25로 주면 무슨 정지를 못하죠. 왜? 최대값을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외력이 25다라는 말은 물체는 정지할 수가 없고 운동하고 있다. 따라서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 10이 작용한다. 따라서 R자 힘은요? 15.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는 1.5 되겠습니까? 이게 마찰력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